우리가 지금 TF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참 네. 화가 나네요. 화가 납니다. TF팀. 저는 이 TF팀을 조속히 빨리 하겠다, 뭐 1월까지 완료하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지금 이 2025년에 과학적으로 통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휴대폰을 일단 다 제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옮겨 담을 겁니다. 그거는 아주 신속하게 끝나겠죠. 왜냐하면 661명이라고 했습니까? 이 메머드급 이 TF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핸드폰을 받아서 10분이면 안에 있는 데이터 싹 다 복사한 다음에 신속하게 돌려주겠죠. 그건 하루 만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료를 얼마나 보관할 것이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고,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내가 낸 이 데이터가 언제까지 사용되고 완전히 폐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말로 그 TF에 있는 그 저장된 자료를 나중에 또 지웠다 해놓고 포렌식하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정말 심각한 헌법상의 문제라고 저는 봐야 되거든요. 지금 저도 생각을 못한 문제인데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신 게 요즘 법조계의 가장 큰 논란입니다. 디지털 증거에 오래된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을 어디까지 인정을 해줘야 되냐. 휴대폰 이거 그 몇 년 전에 쓰던 휴대폰인데 지금 증거가 나왔을 때 혹은 압수해 놓고 몇 개월 있다가 6개월, 미국 판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6개월 있다가 그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는 디지털 증거 능력에 효과가 없다라는 게 있는데 정부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미국 같은 경우도 팔란티어 이용해가지고 네. 입국하는 사람들, 여러 나라에서 온 그 입국하는 사람들의 SNS를 이 팔란티어 AI를 가지고 활용을 해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뭐 이렇게 무지갯빛 행사에 참가한 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싹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입국 거부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이 75만 명의 공무원들의 이마에 제가 논평으로 쓰기도 했는데 일종의 바코드를 붙이는 것과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라떼 좋아하는 사람, 뭐 아메리카노 좋아하는 사람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이 정부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의 성향을 가지고 어느 쪽에 투표할 성향인지까지도 제가 볼 땐 거의 뭐 5, 6단계로도 분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도축장에 이렇게 소들 등급 매기듯이 그렇게 공무원을 등급 매기고 바코드화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TF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은 국민의힘 관련 변호사분들한테 연락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공무원분들이 휴대폰 제출하셔도 되는데 그냥 휴대폰 그 바꿔가지고 새 기종이다 라고 제출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에는 증거인멸로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 행정조사 TF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 그렇게 제출해도 되죠. 네. 그런데 이 TF 내란 청산 TF의 목적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단순하게 그 공무원들에게 정말로 어떠한 혐의가 없어요. 네. 혐의도 없고 뭘 뒤져봐도 뭐가 없어요. 무슨 한 행동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너는 뭘 했을 거야. 너는 뭘 한 게 아니니? 너는 뭘 했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서 휴대폰을 제출해봐. 근데 제출하지 않거나 핸드폰을 교체했는데요. 그 행동 하나로 너 뭐가 있구나. 그렇죠. 블랙리스트가 생기는 너 거죠. 뭐가 있구나. 너 뭐가 있으니까 핸드폰 교체한 거 아니니? 뭐가 있으니까 핸드폰을 제출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자체로 의심을 가지고 너는 불이익을 좀 받아야겠는데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맞습니다. 거예요. 이 헌법 존중이 아니라 헌법 파괴 TF이죠. 그 개인의 사생활 보호권과 공무 단임권을 훼손하는 그런 TF팀이고 저는 근데 이 TF팀 기사를 봤을 때 가장 처음 든 게 그 TF 관련 그 위촉되는 사람이 한 600명 넘는데 저희가 이제 변호사들도 이러한 각종 정부 TF팀에 회의를 갑니다. 회의 수당이 있어요. 회의 수당이 한 번 참석할 때마다 적어도 10만 원이에요. 적어도 10만 원, 15만 원 받거든요. 이 600명이면 6천만 원입니다. 한 번 회의는 다 같이 회의는 안 하겠지만 나눠서 하겠지만 30만 원 정도 될 걸요. 그럼 한 번만 모여도 억이에요. 억. 근데 이게 TF를 돌리면서 한 번만 모이겠습니까? 적어도 10번 이상 모일 거잖아요. 근데 이걸 뭐 그 100번 양보해서 내부 인사 빼고 외부 인사만 한 150명 된다 치더라도 30만 원씩 뭐 20만 원씩 잡아도 한 번 모이면 몇 천만 원인데 이 진정한 이 TF 회의를 돌아가게 하려면 적어도 10번 이상을 모일 텐데 그리고 모이면서 다과에 식사비에 저는 이러한 또 가정도 해봅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무슨 뭐 진상규명 하겠다라는 그런 각종 위원회들이 해외 순방도 가요.
해외 순방을 가면서 또 예산을 쓰거든요. 지금 그 TF 팀의 헌법 존중 무슨 내란 어쩌고 TF 팀의 예산은 작년 12월 달에 통과된 그 예산안에 없는 겁니다. 이게 예비비로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 책정을 했을 때 이게 아마 올해 예산안은 들어가 있겠죠. 올해 12월 2일 통과된 예산안은 들어가 있을 텐데 이 TF팀에서 또 다 같이 모여서 뭐 해외 순방 가고 뭐 유럽의 헌법 존중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다 뭐 이럴까봐 굉장히 그냥 그 진보 세력의 일자리 창출과 또 사업 지원, 예산 낭비로 쓰이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보면요, 저기 그 헌법 존중 이게 뭐예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라는지 이름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여기에 들어간 인원 중에 임태훈 전 군 인권센터 소장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보면 전체적으로 뭐 그 위원이죠. 네. 위원인데 이 사람은 양심적 본인 주장으로는 양심적 병력 거부로 수감된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더불어민주연합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심사 과정에서 병력 기피 사유로 컷오프를 됐죠. 컷오프가 됐어요. 근데 2003년에 동성애 차별 반대와 군내 인권 문제 개선을 이유로 양심적 병력 거부를 선언했다고 본인은 주장하고 2004년에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을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본인은 양심적 병역 거부 선언이라고 합니다. 일단 네. 군대를 안 갔어요. 그러니까 군을 거부한 사람이 근데 이분이 지금 저는 이름이 너무 낯이 익어서 좀 찾아보니까 작년에 우리 대통령 전용기가 갑자기 이륙했다고 떠들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이것을 가지고 언론에다가 사진까지 다 뿌린 거죠. 근데 이거는 군 기밀 정보를 그냥 막 뿌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 전문성이나 기본적인 윤리 원칙도 모르는 사람이 이 TF에서 공무원들의 내란 가담 혐의를 가린다? 저는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분이 군 인권센터에 어떻게 이렇게 인권이라는 단어를 가지게 되었나라고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때 2004년에 왜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받았잖아요. 근데 중간에 특별 사면이 됐는데 그때 국제인권기구 앰네스티에서 투서를 냅니다. 예, 이거는 뭐 인권에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인권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분이 그 이후에 2008년에 광우병에서도 이름이 나옵니다. 국민대책회의 인권법률팀장을 맡았어요. 네. 그때 뭔가 이제 민주당의 마음에 들었겠죠. 1년 뒤에 바로 군 인권센터라는 게 설립되자마자 이분이 소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실제로 미국의 그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네. 그 아주 그 미국 민주당에 관련된 기관들에 많이 돈을 낸 그죠 기부를 한 그 사람이 우리나라 인권센터에 2억이 넘는 돈을 또 대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군 인권센터면 군 인권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기무사 문건 유출 이것도 이분이 하신 거예요. 박찬주 대장 끝까지 끌어내려가지고 공천 못 받게 만든 분도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분은 뭐 그냥 이 민주당의 뭐랄까 이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는 네, 그런 처리반 역할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 내란 무슨 청산 TF 헌법 무슨 TF 저는 이름 입에 담기도 너무 화가 나는데 여기에 그 주요한 4명의 위원 중에 한 명이다. 그렇죠.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좌충우돌이 예상됩니다. 지금 뭐 특검들도 세계 특검이 돌아가면서 좌충우돌을 하고 있는데 백혜령 경정 같은 사고가 또 나올 것 같아요. 그 자료를 보고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그 스크린을 하면서 토의를 하지 않고 일단은 공개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본인 뇌피셜에 있는 거를 공개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보기에 뭐가 있다라고 공개를 하면서 이 TF 팀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 TF 자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상식의 영역에서 좀 벗어나서 지금 좀 출범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네. 이게 거의 뭐 혹자들은 다 그런 얘기도 하죠. 이게 인민재판의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다분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냥 묵묵히 일해온 공무원들 모든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을 이걸 투서 네. 익명의 투서를 가지고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인사상 불이익에서 더 넘어가서 더 다른 것이 투소를 통해 가지고 밝혀진다면 뭐 수사 의뢰까지 하겠다. 이게 이 발상이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 여기에 명확한 목적은 내년 지방선거의 기초 단체장들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명확한 목적인데 뭐냐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지금 구속영장을 여러 번 치는 이유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직원들한테 계엄령 그 발표 이후에 야 법무부에 가이드라인 있어? 뭐가 있는지 봐봐 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도청, 시청, 군청, 구청은 계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계엄이 발동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근데 그런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군수들은 그거를 한번 알아봐봐 할 수밖에 없어요. 비서실이든 총무과든 자치행정과든 야 이거 한번 알아봐봐. 그래서 그 명령이 내려왔냐 안 내려왔냐를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그 명령이 내려왔냐 시장 군수가 근데 시장 군수가 구청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야? 그럼 내란 TF에서 이거는 내란범으로 해서 걸어야 되겠네? 라고 해서 내년 1월 달쯤에 2월 달쯤 되면 아주 명단 발표를 하면서 수사 의뢰를 경찰에게 했다. 라고 하면서 지방선거에 악 영향을 미치게 하는 그게 가장 주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내란 TF를 통해 가지고 네. 그 공무원들의 입을 빌려서 입을 빌려서 시장 군수 구청장 후보자들을 특히 국민의힘 쪽 후보자들을 법령에 있는 일을 한 건데 아주 그냥 그 자질 논란으로 말살을 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러한 자료를 그 관련 지역 민주당 지역 당협에 주는 거예요. 민주당 지역위원회에 줘가지고 야, 지금 현직 국민의힘 시장, 현직 국민의힘 구청장이 그 계엄령 발동 이후에 이렇게 행동을 했다더라. 라고 해서 그게 또 지역사회에서는 정치적 분란이나 또 지역에는 여러 방송사의 선거의 토론의 주 무대가 되게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국민들의 현명함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